담보물권. 담보물권은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일정한 재산에 대한 우선적 변제권을 부여하는 물권이다. 밑줄. 이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무의 부일행 시 채권자가 해당 재산을 우선적으로 처분하여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담보물권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저당권, 질권, 유치권, 전세권 등이 있다. 저당권의 개념.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권자를 위해 부동산이나 동산, 기타 자산을 설정하는 담보물권이다.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하여 담보재산을 처분하고 그 수익금으로 채권을 우선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저당권의 설정 방법. 저당권의 설정은 부동산 저당권의 경우 등기를 통해, 동그라미 등기. 동산 저당권의 경우 등록 또는 점유이전을 통해 이루어진다. 등록. 그러니까 동산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이 생기는 경우가 자동차나 선박 같은 거. 그건 등록 거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저당권하고 질권하고 유치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당권은 내가 사용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지. 내 집에 저당권이 있었다고 해서 내 집에서 살지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거기서 월세를 계속 받을 수도 있고 저당권은 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등기 또는 등록을 통한 공시는 제3자에게 저당권의 존재를 알리는 법적 수단이며 저당권의 대외적 효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예시. 부동산 저당권 설정 A 부동산 저당권 콜론. 콜론 했잖아요. 네. 부동산 저당권 설정 A A은행이 B사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대출의 담보로 B사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저당권의 설정은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통해 완성된다. 등기가 완료되면 저당권은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며 B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A은행은 저당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이해됐죠? 실행 절차. 저당권의 실행 절차. 채무의 불이행이 발생했을 경우 저당권자는 법정 절차에 따라 저당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는 주로 경매나 공매를 통해 이루어지며 저당권자는 해당 절차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자신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만족시킬 권리를 가진다. 저당권의 법적 효력. 저당권은 채권자에게 재산의 우선적 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보장한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의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 또한 저당권의 설정은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채무 불이행 시의 법적 결과를 명확히 함으로써 채무 이행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넘어가서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특정 채권자가 파산, 강제 집행, 청산 등의 경우에 있어서 그 재산의 분배에서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게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설정되며 채권의 보장 및 신용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우선 변제권의 존재는 특히 금융, 부동산, 기업 구조조정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자, 넘어가고 3번. 우선 변제권의 구체적 예시 및 분석.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예로 들어보자. A은행이 B기업에 대해 10억 원을 대출하고 이 대출금의 보장을 위해 B기업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가정한다. 이후 B기업이 경영난으로 파산 절차에 들어갔을 때 B기업의 부동산은 법적 절차에 따라 매각되어야 한다. 이때 A은행은 저당권자로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여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이러한 우선 변제권의 행사는 A은행의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크게 높이며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넘어가서 유치권 별표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유치권. 유치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일정 조건 하에 점유하고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 권리는 주로 채무 불이행 상황에서 채권자가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치권의 적용은 다양한 법률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물권법과 채권법의 교차점에서 주로 논의된다. 본문에서는 유치권의 개념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심도 있게 설명하고자 한다. 유치권의 법리적 기초.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이행을 받기 위한 강제력의 한 형태로 채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행위에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보다 유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주며 특히 채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치권의 발생 조건, 행사 방법, 효력 범위 등은 해당 국가의 법 체계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다. 발생 조건. 유치권의 발생 조건. 유치권의 발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채권과 채무의 존재. 별표. 이게 존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급 채권에서는 내가 건물 완성하면은 건축비를 줘야 되는 그 채권 채무가 먼저 있고, 시계 수리 채권에서는 내가 시계 수리를 했으면 시계 수리 대금을 줘야 되는 게 선행이 되고 그 이후에 유치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선행되는 채권 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질권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질권과 유치권의 차이. 질권은 돈을 빌릴 때 이 물건을 네가 보관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걸 수리하려고 얘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얘가 그냥 너 돈 안 갚으면 이거 안 준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채권과 채무의 존재.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채권과 채무 관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점유의 실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 점유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채무 불이행. 유치권의 행사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정당화된다. 유치권, 질권, 전세권까지는 몰라도 되는데요. 대표적인 담보물권이니까 여기 어떨 때 실행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내가 설명했죠? 그 정도 개념은 머릿속에 갖고 계세요. 행사 예시. 유치권의 행사 예시. 사례 1. 건설업에서의 유치권. A 건설사가 비주택 소유자를 위해 주택 개조 작업을 수행했다. 계약에 따라 작업 완료 후 B는 A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B가 대금 지급을 지연하자 A는 완성된 주택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주택 반환을 거부했다. 이 경우 A의 유치권 행사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유치권은 채권자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유치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전 우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 우주를 대상으로. 얘한테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 아무도 못 들어와요. 얘만 못 들어오는 거야? 딴 사람도 못 들어와? 아무도 못 들어와. 화성인도 못 들어와. 전 우주를 상대로 배타적 권리 갖고 있는 거예요. 수리업체의 유치권. C 자동차 수리업체가 D의 차량을 수리했다. 수리 완료 후 D가 수리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C는 수리된 차량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유치권은 C가 점유하고 있는 차량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보호하는 수단이 된다. 유치권의 한계 및 법적 고려사항. 유치권의 행사는 그 권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법적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어 유치권의 행사는
채무의 범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재산에 한정될 수 있으며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시계를 고쳤는데 그 사람이 지갑을 두고 갔어요. 지갑에 대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돼요. 시계 수리면 그 시계에 대해서만. 건물이면은 그 건물에 대해서만. 그 사람이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고.